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는 거의 검은 수요일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다소 올랐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좀 혼조세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장 초반에는 기분 좋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 매도세가 또 무섭게 나오면서 지금 지수를 사실상 지금 선방을 하고 있으나 장 초반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좀 우리 시장을 좀 우려스럽게 좀 만드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선물 시장, 현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추세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이제 단기 조정이냐라고 이제는 어느 것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단기 조정일 거다라는 이제 측면이 좀 많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기 조정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타이밍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판단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특이한 현상이 항상 단기 조정 때 일어나거든요. 또 한 가지 단기 조정의 핵심 이유는 이게 특정 종목만 팝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라는 거는 이 특정 종목만 팔 때가 단기 조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사라지면은요 전체에서 다 팝니다. 종목들을 전체 다 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팔아요. 지금 딱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매도세를 던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특정 종목 반도체 섹터만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단기 조정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그래서 그 물량을 개인들이 온몸을 바쳐서 지금 다 받아주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과연 어느 데까지 개인들이 받쳐줄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다 아실 거예요. 그 코로나 때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승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 제가 봤을 땐 2차 대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연 이번에 개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줄지 그리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지금 뭐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조선해라든지 조방원 쪽 이게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지금 시장을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사이드카가 발동됐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회복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평균은 어느 정도 회복하는 기간이 걸리나요? 예, 증권가에서는 보통 한 21일 정도 평균적으로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카라는 개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속도를 막 올리면요. 거기서 이제는 과속 방지 턱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이드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과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변동폭이 일어나면은 프로그램 매매를 이제는 5분 동안 이제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일단은 어제 마이너스 5% 선물 시장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가 됐는데 이런 거 봤을 때 과열된 시장을 좀 잠재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한 21일 정도 지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본다 그러면 좀 안도할 수 있는 거는 좀 회복의 기미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점들은 확실히 지금의 시장을 이끌고 있는 유동성 장세가 확실히 또 회복력을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많은 증권사들은 뭐 우리 지금 코스피 시장에 대한 또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이 회복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패닉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들이 이제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실 건데요.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은 이제는 말 그대로 지금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나간다라는 것은 이걸 해석하는 방법도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네. 평론가님은 좀 어떤 방식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외국인들이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그저께 어제 보면은 사실 지금 외국인들 한 5조 원 넘게 지금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제 선물 시장에도 같이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시장 빼고 현물 시장까지 빼는 거면은 사실 이게 약간 두렵긴 합니다.
확실히 이제는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나간다라는 사실상 시그널로 또 해석이 되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는 좀 두려울 수는 있는데 근데 양 이틀간 5조 많이 뺐긴 뺐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이게 추세적 하락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사라졌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데이터가 적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단기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한 달만 봐도 20% 넘게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굉장히 과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매도하지? 이런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사실 시장에서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돈을 못 벌었다. 왜 그러냐면 이때쯤 빠질 거니까 이게 숏을 거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조정 받겠지라고 해서 이제는 매도로 이제 숏을 거신 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냥 주식을 잘 모르시고 그냥 묻어놓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전원주 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예. 투자하고 묻어놓으신 분들은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본다 그러면 너무 과열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정을 좀 받는 거다. 그래서 뭐 건전한 조정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또 한 가지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이유를 본다 그러면 단기 급등이 됐던 부담, 그 다음에 뭐 AI 종목에 대한 과열된 분위기. 네, 또 하나의 색다른 측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AI에 대한 약간 그 지금 조금 변동성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거품이 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요소가 더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맘다니 뉴욕 시장이 당선인이 됐잖아요. 뉴욕 시장 당선인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월가가 너무 공포스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세 많이 걷어서 이제는 저소득층 지원한다고 공약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가 쪽에서는 이 당선인과 어떻게든 컨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찐보, 예,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 이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관망세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시장을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라 보고요.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 아닙니까? 예. 뉴욕 시장 당선. 정말로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봤던 파격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월세를 낮춘대요. 이 부동산도 미국에는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뉴욕 당선인이 어떻게 됐는가 지금 막 외신 보도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유색인종이 많이 뽑았다고 그러고 저소득층이 많이 뽑았다고 합니다. 그 중심이 그 월세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부딪힐 가능성이 커서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뉴욕에서는 그거를 아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뉴욕 시장 선거 결과가 이제 어제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밤사이에 뉴욕 증시 보니까 반등했어요. 네.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반발 매수세가 좀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은 AI 거품론이 있었기 때문에 빠졌던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세가 나와줬습니다. 다만 팔란티아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주가는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 그 의구점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거품에 대해서 이게 현재 진행 중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게 거품이 빠지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의구점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기술주 중심으로는 회복세가 보여주고 왔지만 대표격으로 할 수 있는 뭐 팔란티아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들은 계속적으로 뉴욕 시장에 우리가 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래서 뉴욕 시장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무섭죠. 사실 이게 환율 생각하면은 왜 환율이 오를까라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경상수지 흑자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환율이 이렇게 올라야 되나? 뭐 물건도 잘 팔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에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의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온 거는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본 이전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환율이 1,449원. 그러니까 사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450원대. 지금 시장에서는 이대로 가면은 1,500원대도 열어놔야 된다는 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굉장한 그 특이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1,400원대를 그냥 진짜 노멀이다. 그러니까 우린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는 1,400원대가 기본 환율이다라고 이제는 받아들일 정도로 지금 환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떨어질 기미를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은 굉장히 저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해 보겠고, 네. 환율이 오르면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율이 올라서 나는 어차피 투자도 안 하고 그다음에 나는 뭐 경제 활동 안 해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씀. 나는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근데 여러분 물가 높아지잖아요. 결국 수입 물가 우리가 수입했을 때 돈을 더 주고 와야 되기 때문에 물건값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이게 한 2, 3개월 관측 보면은 2, 3개월 후에 이제 점점씩 높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이대로 계속 오르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 정부가 구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는 아마 스무스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미세 조정을 아마 정부가 환율 당국이 하지 않을까 조만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오름세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전문가들도 이거 되게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뭐 미중 사이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핵심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네. AI라는 맞습니다. 지금 산업인데, 지금 엔비디아 젠승환 CEO가 중국이 미국에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AI 경쟁에서요,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네.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블랙윌이라는 AI 최첨단 가속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중국 쪽에 수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제 막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규제를 좀 풀어줄게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탁 조금 던졌는데 네. 중국이 그걸 또 거부를 했어요. 야,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면 개발을 하겠다. 젠슨왕 CEO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왜?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이런 그 엔비디아의 블랙엘에 사실상 이제는 종속을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한마디로 블랙엘이 없으면, 엔비디아가 없으면 기술 개발을 못할 정도로 의지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관계로 보시면 쉽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푹 빠져버렸어요.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런 전략이거든요. 중국 시장이, 중국의 IT 기업들이 엔비디아 없으면 못 살아남을 정도로 종속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규제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지금 독립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술력은 많이 뒤떨어지지만 이대로 가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젠슨환 CEO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또 본인의 SNS나 인터뷰를 통해서 블랙의 수출, 최첨단 칩에 대해서 가속기에 대해서 수출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네. 빼고, 그러니까 미국 빼고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젠슨왕 CEO가 그거에 맞받아 쳤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이 독립하기 전에 더욱더 종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이대로 가면 미국한테 AI 쪽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이제는 시장에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경제에 있어서 역사상 소용들이 한가운데 저희가 있는 것 정말로,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공감합니다. 자, 저희가 경상수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9월 우리나라 수지 결과 나왔는데 135억 달러 흑자입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상수지는요, 그냥 우리 한 나라의 가계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경상수지 이러는데 그냥 가계부예요. 한 가정이 월급을 받고 또 쓰기도 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고 쓰거든요. 지출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흑자가 나온 거죠. 지금 보시면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에 대한 흑자가 135억 달러 흑자를 봤고요. 항목별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품 수지 중에서 본다면 9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42억 달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흑자를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점들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 옆으로 가보면 서비스 수지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수지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행 수지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해외 나가서 달러 쓰는 거, 그다음에 저작권료, 그러니까 유형의 상품이 아닌 거. 상품 수지는 이제 유형의 상품들이 오고 간 거고요. 서비스 수지는 무형의 상품이 오고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해외 여행 가는 거고요. 근데 뭐 캐대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여행 오고 그런 분들 많아진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항상 많이 나가십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많이 나가게 되고요. 이번에 또 특징은 여행 수지가 과거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줄었는데 운송 수지가 많이 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운송 수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적자가 나오면서 서비스 수지가 점점 더 적자가 나온 부분이고 저작권료도 많이 냈습니다. 뭐 우리가 뭐 K-팝이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캐던 떠도 우리나라가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맞아요. 예, 그래서 저작권료도 상당히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서비스 수지 자체가 좀 더 크게 좀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개선해야 할 방안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상품 수지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예. 그 중심은 역시나 반도체예요. 예,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 수출도 잘 됐어요. 이런 점들은 굉장히 우리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것도 이제 반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다행히 이번에 이제 자동차 관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세 미국에서 타협이 됐기 때문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뭐 승용차 부분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 흑자가 나온 게 아니라 EU나 아시아 시장에서 흑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조만간 미국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한동안 그 프로야구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티켓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암표 거래가 진짜 많았잖아요.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런 암표 업자들의 탈루 행위 근절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이게 법이 약한 거예요. 이게 법이 어느 정도 약하냐 그러면 이런 암표 행위를 하잖아요. 예. 매크로를 돌려야죠. 매크로가 뭡니까? 자동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다다다닥 해갖고 이제는 자동 프로그램 써서 이런 분들만 걸립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없는 거야. 이거 빼고는. 그럼 매크로 안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나왔던 게 만약에 암표 행위를 해서 돈을 벌어들인 그 수익금의 2배 이내에서 이제 벌금을 내도록 한 거예요. 엄청난 아마 벌칙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구조가 약간 실용주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형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범칙금으로 이게 내게끔 합니다. 그러면 사실 범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데 돈을 더 잃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런 개정안이 나와줬고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프로야구라든지 뭐든지 간에 뭐 콘서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막 100만 원에 이런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막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절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개정안도 나온 상태고 국세청이 세무 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탈루 혐의가 짙은 17개 업자를 콕 집어갖고 지금 세무 조사를 했고요. 이런 점들이 아마 조만간 이제 성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콘서트라든지 뭐 프로야구라든지 이런 암표 행위가 좀 근절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머니랑 나훈아 콘서트 가고 싶었는데 암표밖에 없어서 못 갔고. 근데 이게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생각보다 실효성은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사실 이제 암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개인별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맞아요. 이제는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개정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사실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얘기도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고거래 플랫폼 업자들이 이런 암표 행위 은어들이 있거든요. 은어들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이런 암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제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고 아마 이런 어떤 개정안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요. 이런 분들은 싫어하겠죠. 지금 이제 리셀러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맞아요. 뭐 인형도 그렇고 그다음에 옷도 뭐 그렇고, 콘서트도 뭐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다 그렇죠. 요즘. 예, 그래서 이런 리셀러들은 당연히 이제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건전한 공정 거래를 위해서라도 전자상거래 쪽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개정안과 이런 어떤 문화들이 좀 자리를 잡아주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